안녕하세요. 코딩을 소원처럼 쉽고 즐겁게 코딩램프 진이입니다. 오늘은 자료와 정보 2단원입니다. 2단원. 뭔가 좀 글씨가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진짜 칠판이 아니고 전자펜이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뭐 이런 것들 지우기도 빠르게 지울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료와 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 엄청 기초적인 난이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자, 여러분, 자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뭐 숙제를 하거나 수행평가를 보거나 이럴 때도 여러 자료를 좀 활용해봐라, 여러 자료를 좀 참고해봐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자료란 관찰이나 측정으로 얻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자료 설명했잖아요, 아까. 이 자료를 사용 목적이 있겠죠? 목적에 맞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는 관찰이나 측정으로 얻은 객관적인 사실, 정보는 이 관찰이나 측정으로 얻은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떤 사용 목적에 맞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뭐 대표적인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내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비 오면 여행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죠? 그렇죠. 일기예보를 보죠. 자, 이 일기예보는 자료일까요? 정보일까요? 일기예보는 정보에 해당하고요. 자, 그러면 일기예보의 자료는 뭘까요? 기상 인공위성으로 측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측정 센터가 있습니다. 풍향, 습도, 기압 이런 거를 측정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일기예보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자료를 그냥 기압, 습도, 풍속 이런 거를 봐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해하기가 힘들고 전문가분들이 이걸 분석을 해서 이제 일반인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접하는 일기예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최근에 활용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정보는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을지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의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일기예보. 자, 우리가 일기예보를 어떻게 접합니까?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네이버에 날씨라고 검색하면은 지도가 뜨죠. 이걸 일기도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일기도는 정보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는 그림입니다. 그림 정보라고 합니다. 그림 정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전하면서 듣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차로 출근하시면서 라디오를 듣죠. 라디오는 어떤 정보죠? 그렇죠. 소리죠, 소리.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화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리 정보입니다. 소리 정보. 자,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또 어떻게 접할 수 있죠? 요즘에는 많이 챙겨보진 않지만 그래도 막 8시 뉴스, 9시 뉴스일 때 일기예보를 하죠. 자, 뉴스예보는 뭐죠? 어떤 정보죠? 그쵸, 영상 정보죠. 자, 네이버에 날씨라고 검색하면은 뭐 일기도도 있지만 밑에 내려보면은 뭐가 있죠? 뉴스 기사가 있죠. 뉴스 기사로도 일기예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 기사는 어떤 정보일까요? 뉴스 기사는 이제 문자로 전달하는 문자 정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눈이 오고 강수량은 몇 퍼센트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수치 정보라고 합니다. 수치 정보.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의 표현 방식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림 정보가 있고 소리 정보가 있고 영상 정보가 있고 문자 정보가 있고 수치 정보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여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해당되는 사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 여기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키는 치정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강이죠. 인강은 어떤 정보일까요? 그렇죠. 인강은 영상 정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 다음에 뭐 아이돌 콘서트에 가거나 할 때 좌석을 예매하죠. 예매할 때 좌석 배치도가 보여집니다. 이 좌석 배치도는 어느 정보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좌석 배치도는 그림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례를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이제 디지털에 반대되는 말이다 라고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다르게 이 아날로그에서 유한한 숫자나 문자로 표현한 것이 디지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도 있고 소리도 있고 온도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거 다 아날로그예요. 반면에 디지털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아날로그 체온계는 이렇게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높이로 온도를 측정하죠. 반면에 디지털 체온계는 이렇게 딱 숫자가 뜹니다. 뭐 39도, 38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시로 이렇게 시계도 있어요. 시계.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있어서 딱 시간을 가리키죠. 그 다음 반면에 디지털 시계는 딱딱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값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파형을 그려보면은 아날로그는 이런 식이고요. 디지털은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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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에 여기 있는 값을 이 아날로그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보통 근사값이라고 하죠. 실제 값과 가장 가까운 값으로 나타냅니다. 아두이노 배운 친구들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LED 밝기 조절할 때 디지털로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로는 그냥 켜고만 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날로그는 세세하게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죠. 자, 먼저 아날로그의 장점, 그냥 장이라고 쓰겠습니다. 미세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 조정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애매하게 표시가 돼 있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정도면은 뭐 4시 아닌가?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반면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값이지만 어쨌든 정확한 딱 숫자로 표현을 해주니까 누구나 똑같은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이제 아날로그의 장점의 반대입니다. 또 미세한 차이를 표현하거나 조정할 수 없죠. 아날로그의 장점은 반대로 디지털이 못하니까 단점이 될 것이고, 아날로그의 단점은 반대로 디지털이 잘하는 거니까 장점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쓸게요. 중요하니까 다른 색으로 쓰겠습니다. 디지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편집하기도 쉽고 가공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하는 거, 공유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